안녕하십니까. 세금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60강은 회계 속에 있는 철학 개념, 동서양 철학의 개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회계나 회계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성인지 10가지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무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회계를 하면서 또 세무신고를 우리 안세금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듣고서 느낀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회계는 공용어라고 하죠. 실제 이제 언어는 아니지만 기업의 활동을, 또 조직의 활동을, 또 개인의 활동을 회계라는 재무제표를 통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아무런 통역과 번역도 없이도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언어급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철학이 있느냐, 그 여러 가지 개념 속에 재무제표나 회계의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써본 대로 보시고,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어인데, 일단 회계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제일 중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주 그리스 옛날부터의 철학의 개념이 인간을 알자, 인간의 본질을 알자, 뭐 이런 뜻인데,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행복, 물질적 행복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물질적 행복은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의적 행복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돈, 이것이 바로 회계의 기본적 절대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인간, 사람은 모든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요새는 다 국가회계를 복식부기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세계분 직원들도 국가 중앙정부 여러 군데 나와서 복식부기회계를 1월, 2월 중에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매일 1년간 활동을 하게 되고 조직 속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그림자같이 회계 기록으로 무조건 유지를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이 1년치 전 직원의, 조직원의 활동이 뭉쳐가지고 나타난 것이 회계다. 그런 것이, 그게 무슨 건물 몇 층도 아니고, 건물 몇 층 10층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행복과 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회계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을 뿐이죠. 이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 행복. 그래서 우리 공리주의 이런 것이 있는데, 모든 조직원들은 소속감 자체가 하나의 행복입니다. 정신적 만족이고, 내가 특히 요새같이 취업이 안 되는 시대, 젊은이들 취업이 막 30, 40%가 안 되는 시대에는 어디엔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직장이 있다는, 소속이 있다는 정신적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는데 물질적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급여는 소득이 돼서 소비와 기부와 구매를 활동해서 상대방의 생산, 판매, 선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경리적 선순환이 잡혀돼야 행복이 창출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극히 드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소득 수준, GDP 수준으로 국가의 행복도가 쭉 비례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려면, 먼저 행복하려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인이예지 신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한번 대비시킬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자, 우리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도 바로 뭐냐? 타인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투명하게 공시해야 나를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렇게 자기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상대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면은 사회 정의인 의의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모든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 정제할수록 진실을 밝힐 때 불편 부당의 사회 정의가 달성이 되고 공공성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독립되고도 공정한 외부 감사 보고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사회 원리에 의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 자,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다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누군지 한 명의 이 견제 감시 균형, 감시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아온다 하더라도 거기다 상어 한 마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오면 참치 10,000마리가 살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상어가 없으면 참치가 슬슬 하다가 중간 태평양 바닷가에서
죽어버리고 오는 것이고 상해버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소금도 있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파수꾼, 감시꾼이 있어야 한다. 이 외부 감사가 바로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올해 2019년부터 상당히 잘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 예. 투명하게 공정감사는 결론 뭐냐?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공익을 보호하는 배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토지 투자 손실을 방지하고 개인의 판단의 오류나 실수를 예방해서 가상 파토까지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시사평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회계의 수단이다. 배려를 하는 것이다. 투명하게 하면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된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지혜를 쌓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우리 사자성어에도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 뭐 옛날 고전에 있는 많은 이 역사의 전쟁에서도 상대방의 적정을 알고 하면 이길 수 있죠. 이순신 장군도 입산전 밀삼승을 한 것이 미리 전투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지형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고 나서 전투에 나가지 질만한 전투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만한 전투라고 생각한 7천년 전투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가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상당히 고분을 취했죠. 이것은 이제 그래 나갔으면 이순신도 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는 것이다. 남을 먼저 안다. 여기 지피지기에서 남을 먼저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을 먼저 알고 주변 경쟁자의 기업 다수를 하면 된다. 왜? 나는 내가 좀 아니까 나는 남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투명 정보로 정보 공개 시대가 될 SNS 시대에 올라 있을수록 더욱더 남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제가 좀 많이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서 서서 스스로 자신을 이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죠. 자, 믿음이 중요하다. 알게 되려면 그냥 거짓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 믿음이 먼저다 이런 말도 있고 재무제표는 믿음을 창출하는 바로 최초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기업에서 믿어라 그러는 것은 계약서 몇 장이 있어도 전체가 파괴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 재무제표를 100장 계약서를 100장 금딱지 붙여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형편없이 하층이 썩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뭐 대우도 그랬었고 대우조선해양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와 분실감사에 쌓여 있으니까 허물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계약서하고 해외에서 지급보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손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작성하고 감사를 받으면 정보 고속도로가 깔려가지고 믿고 달리는 SNS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이 모든 사회에서는 평등이 중요하다. 이 회계는 평등한 것이에요. 재정활동을 하는 모든 정보가 대주주의이건 한주주의건 최종사업자이건 모두에게 균등히 전달한다. 다 우리나라 기업의 3만 개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완벽히 아주 주석상까지 잘 공시되어 있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한 주주짜리도, 주주가 없어도 소비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계속성이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용어다. 전세 공용어다. 이 하나하나 중요성이 있다. 이게 하나하나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대한항공에서도 조중훈 회장이 임원에 선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평등한 원리에 있다. 회계는 바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립성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계는 너무 치우치지 않게 왼쪽 오른쪽이 치우치지 않게 대차평균의 원리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중립성을 강조하고 그 표시 자체가 충실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평등까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되면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종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유로움이죠. 우리가 부자유할 때는 뭡니까?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이 투명한 하늘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은
우리 성경에도 십계명 속에 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주인은 이런 거를 안 하죠. 주인의 덕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잘 알면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남한테 기동량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인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되면 앞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도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 있는데 희망, 소망, 희망 이런 것이 중요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내일이 더 나은 삶은 누구를 통해서 벤치마킹하느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조직,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회계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더 앞서가는 조직이나 모델 이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벤치마킹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가장 최초의 수단이 재무제표다. 그것도 돈익단 외부감사가 실시돼가지고 믿을만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더럽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더 좋은 재무제표, 더 훌륭한 이익, 더 좋은 매출, 더 좋은 경영 성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투명한 게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조직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이 철학의 개념, 인의의 지신, 행복과 인간의 모든 평등과 주인의식과 희망, 미래가 다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에서였습니다.